자, 16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이에요.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 이유가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왜 많이 쓰이는가?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요, 기존의 도시 안에서는요, 재개발이나 뉴타운 하는 지역 주변에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단독 주택은 아파트 분양권 1개 나오는데 이걸 부시고 다세대 주택을 10개 짓는다. 분양권이 10개로 늘어나요. 이게 지분 쪼개기인데 이런 지분 쪼개기 할 만한 곳에다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거나 또는요,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나 투기가 일어날 때요. 그때 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탄 신도시 주변이요. 동탄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택지 개발이니까. 근데 동탄 신도시하고 아슬아슬하게 경계에서 벗어난 10m 밖에 있는 땅들 있죠. 이런 땅들은요. 거기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탄 신도시까지 건물이 엄청 들어서게 되면요. 바로 두 발자국만 가면은 동탄 신도시가 아닌 자기 땅이야. 그러면 거기다 농사 짓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다가 노래방 만들까요? 노래 만들지 당연히. 난개발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요.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국토부가. 동탄 신도시 주변을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거 지정되면 최장 몇 년간 개발 금지됩니까? 최저 5년 이상, 최고 20년 이내죠.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했어요. 요거 3년 지정했습니다. 3년. 그래서 그때 겁먹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안 나간 사람들만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 뭔지 몰라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남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많이 써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허가 제한이에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사유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먼저 쓸게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기간이 있고 제한하는 제한 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은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제한권자도 돼요. 허가권자 6명 또 써야 돼. 나 하루도 이 사람들 안 쓰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자, 그러면 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또 그대로 제한권자 나오는데 우리 허가권자가 안 됐던 사람 2명이 다시 제한권자에는 나와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은요, 이제 바로 그래요. 선생님 책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왜 저렇게 쓰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결합해 볼게요. 우리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5명이죠. 여기 4명에다가 여기 도지사 합치면 이것이 시도지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분해하면 이렇게 돼. 결합하면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분해하면 저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해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괜히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최근에 하나 봤어. 작년까지 없었던 문제였어. 봤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는 동일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뭐가 차이가 나? 국토부 장관 도지사 차이가 난다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분해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는 동일하다. X 달라. 예. 순간 머리가 띵해지지. 그런 무시는 뭐야,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분해해서 칠판에 썼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한 기간은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기간은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연장 가능해요. 연장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출문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몇 년인가? 5년. 정답 몇 번 나왔죠? 자, 제한 사유 총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5번부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다시 나와.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네가 건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나서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준다. 추가 설치할 돈을 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요. 계획을 세워야 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저기는 계획 세우는 곳이에요. 네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나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역시 계획 수립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 이제 3, 4, 5번의 특징은 다 계획이 수립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요. 지연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요 3, 4, 5번은요. 원칙 3년간 제한하지만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의 특징은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여러분들도 계획이 많이 지연됐죠? 벌써 계획 들어오면 공부 다 끝내고 컨디션 조절하고 시험 볼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에 제가 몸무게를 줄이려고요. 이제 병원에 이제 가는데 이 부러진 다리가 지금 재활 중이거든요. 제가요. 재활도 한 2개월 이상 걸린대요. 기부스 2달 이거 풀고 나서 재활도 한 2달 이상 걸리는데 이 한 2달간 기부스를 해놓으니까요. 이게 굳었던 이 관절이 풀어지는데 한 2달 걸린다 이게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체중을 조금 줄이면은 더 완벽하게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줄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딱 봤더니 저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예? 본인이 체중 줄이는 방법을 알려줬건데 그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헬스장 있잖아요. 아파트 아닌 헬스장에서 헬스 코치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진다는데 헬스 코치가 근육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지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법 점수를 늘리세요. 공법 점수를. 저는 늘리는 만큼 저는 살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법 성적을 올리고 저는 살을 빼서 다시 불 켜고 보는 거지. 예. 뭐 한속봉이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을 올린 만큼 저는 뺄 거예요. 여러분 한 30점 올리면 저는 30kg 뺄 겁니다, 진짜. 예. 왜요? 신빙성 없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텔레비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3일간 해봤어. 월화수 3일간. 진짜 3.5kg가 빠지더라니까. 3일 만에 3.5 빠지더라. 예.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후 3시까지만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시 이후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3일 하니까요. 진짜 3.5kg 빠지더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름길인데 나흘째 되니까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밤 11시쯤에 몰아서 먹겠어요. 예. 그게 문제. 왜 친구가 무슨 고민이 생겼다고 만나자 그러는 거야. 친구가 만났는데 나는 단식 중이야. 너 혼자 먹어 그랬더니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나보고 요거 한 잔만 먹으래. 예, 곱창 한 잔만 딱 먹으래. 한 잔만. 한 점이 한 근이에서 한 근이 한 점이 한 근, 예, 한 근인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잘 지연되지 않습니까? 다시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진짜 눈으로 확인한 게 간헐적 단식. 오후 3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3시 이후로. 왜? 불가능 같아? 사실은. 예. 3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안 돼. 3시 이후만 안 먹으면 무조건 빠진대요. 예. 그래서 이 다이어트 계획도 계속 지연이 되더라니까. 원래는 지난주부터 하려다가 또 지연되고 이제는 설 끝나고부터 해야겠구나 지연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만 계획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부 계획, 저는 다이어트 계획, 국가는 행정 계획도 계속 지연이 돼. 그래서 국가도 자신이 없어.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시험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5년,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하는 곳, 3, 4, 5번은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환경 등의 오염, 문화재 훼손. 그래서 핵심 키워드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첫 번째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첫 번째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두 번째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세 번째 우량 농지일 때 단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이것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1번하고 2번은 3년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3년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3, 4, 5번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했죠.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책을 딱 보시면은 가로 1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제가 1번에 제가 노란색 써놨잖아요. 저기가 함정을 파는 곳이라 제가 노란색 써놓은 거예요. 녹지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자,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죠. 계획관리 지역의 뜻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럼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일은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인가 흔한 일인가? 보기 드문 일이죠. 근데 보기 드문 일일 때 이것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보전할 필요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왜?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참새떼가 집단 서식해. 보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데 잡목만 집단적으로 자란다. 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량 농지, 쌀 한 톨 심었는데 한 가마가 나와. 보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요 지역에서.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계획 관리 대신에 보전 관리를 내.
틀렸죠. 왜 보전 관리를 틀린 지문 쓰냐 그러면 앞에 녹지 지역과 분위기가 비슷한 지역이 보전 관리니까 보전 관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보전 관리 지역을 듣는 순간 선생님 어디선가 보전 관리 지역이 맞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전 관리 지역이 맞는 것으로 나온 곳이 있었죠. 여기서는 보전 관리 쓰면 틀려. 예. 예? 무슨 제한? 예? 무슨 제한? 예? 보전 관리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예? 머리 새로 했지. 물들였네. 지난주 달라졌네. 지난주 달라진 게 이렇게 많지. 이렇게 명절 때다가 그러나. 예. 그래서 우리 보전 관리 지역이 정답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냐 그러면은 여러분 다 밑줄 그어놨어 사실. 다 밑줄 그어놨는데 단지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자,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 121페이지를 찾아보세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가로 2번에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이 있죠? 보전관 밑줄 그어놨지? 예. 자기 필적 맞지? 예, 됐습니다. 다시 보세요. 예. 그래서 어디선가 보전 관리 지역이 정답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계획 관리가 맞는 건데 보전 관리를 쓰는 순간 물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혼동되지 않아. 근데 앞에 보전 관리를 공부한 사람은 혼동이 되거든요. 이걸 노려서 문제를 낸다니까. 예. 더 심한 교수님은 요 앞 문제에다가 고 문제를 배치해. 요 앞 문제에다가 더 심하신 교수님은요. 예. 그리고 틀리면은 좋아가지고 막 야, 역시 내가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환경 오염 우려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3, 4, 5번은 다 계획 수립하는 곳이고 최근에 아직 시험 안 나왔는데 내는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박스 위에 다만 3부터 5까지는요. 연장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원래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연장할 때는 거치지 않는다. 이걸 시험에 낸다니까. 예. 가로 2번에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있죠? 요거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힘없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4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이런 일이 생겨서 서울에요. 서울에 대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곳이요. 여러분 혹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고 아세요? 네.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다가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던 거예요. 근데 자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이유는 지분 쪽 얘기할까봐 제한했는데 제한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업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뉴타운이나 이런 데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게 된 원인은 없어졌는데 아직 지정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가 돼서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163페이지 9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는 거 나오죠. 이거는 제 말을 듣고 이해만 하면 충분합니다. 가로 1번은 뭐냐 그러면 우리 상식자 물어볼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만한 땅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게 개발행위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가 있다. 여기다가 개발행위 하면 돼요? 허가 안 받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는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야. 학교 부지에는 학교 외 다른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지.
근데 원칙 그래서 바로 가로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서는요. 개발행위,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저촉되잖아. 학교 부지에 학교 외에 다른 건물 짓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 저촉 안 될 수 있는 예외도 있죠. 하나 여쭤볼게요. 자, 지표면이 학교 부지일 때 이 사람은 개발 행위를요 지하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요 저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나중에 시험 붙고 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요. 요즘에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계에서요. 여러분들 그 민법에서 왜 토지 소유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미칩니까? 걸그룹 같네. 걸그룹 같아. 예. 이게 보니까 그 인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인형 이렇게 인형 이렇게 왜 못난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거기 그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법 조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상당한 이익이 있는 지하 공중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가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해서 토지 소유권이 밑으로 한없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도 공중도 한없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토지 소유권의 연장으로서 토지 위에 공중하고 밑에 지하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 요즘에 그 GTX라고 있죠. GTX는 지하 50m로 달리는 건데 내 분명히 내 땅 밑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문제는 지반이 약한 곳은요. 지하 50m에다가 터널을 뚫잖아요. 내 집이 흔들거려요. 진동에 차 단 진동 때문에. 그 만약에 이게 내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면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이 안 미친다고 보면은 청구를 못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지하 부분에다가 뭐 할 때는 이건 저촉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예외적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GTX 때문에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의 개발행위 허가는 뭐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결정했는데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다. 그리고 3년 내에 수립하는 계획이 1단계 집행 계획인데 1단계 집행 계획도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은 학교 부지에 3년 안에는 학교가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랬을 때는 밑에 박스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 3년간 임시로 쓰는 건물 짓고 이번에 공작물 설치하고 학교 부지에 있는 건물은 학교가 설치가 될 때 철거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철거당할 건물을 3년 더 쓰기 위한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파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요 가로 2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다음 원상 회복 명령. 자, 학교 부지가 지정돼 있다가 학교가 설치가 안 되다가 학교가 설치가 된대요, 이제. 그러면 3개월 전까지 학교 부지에 임시로 지어놨던 가설 건축물 등은 지어놓은 사람 비용으로 다 철거해야 돼요. 원상 회복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부지에 내가 운동하려고 철봉 설치해놨거든. 이거는 원상 회복이 필요가 없어. 그냥 쓰면 되니까. 말 안 되면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하는 것을 행정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10번의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은요. 제 말 하나만 딱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요. 내가 이제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 개발행위로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 옆에다가 조그만 공원을 하나 지어주면은 네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봤더니 이 옆에다가 이제 소공원 지을 땅을 이제 산 거야. 사서 이제 공원을 짓죠.
그러면 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귀속하는 거야. 무상귀속. 물권법에요. 물권 변동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있지. 그게 몇 조야? 187조죠. 6조야 7조야?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래서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조건이 공원을 하나 설치하는 거였다. 공원 설치하잖아요. 설치를 딱 하고 나면 이것은 이 공원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난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지? 신기하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까먹질 않고 그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 20년 지나도 민법 조문 까먹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민법은 절대 한 번만 이해하면 까먹을 수가 없어. 민법은 왜 두 번째 공부하는 건데 까먹을 수 없잖아. 한 번만 공부해 까먹지 않거든. 민법이 너무 쉬워요. 진짜 민법은 나는 민법처럼 쉬운 법이 없더라고. 공법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냥 허덕이는 거 힘든 거야. 공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민법은 한 번만 이해해 놓으니까 외울 것도 없고 다 이 체계가 잡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조문 한 두세 개밖에 안 바뀌고 역사가 오래됐고요. 여러분 민법은요. 게르만법부터 해가지고 로마법, 나폴레옹 민법전까지 내용 거의 똑같아요. 몇천 년간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은요 까먹을 게 없어. 근데 이 공법은요 이해도 힘들고 기억도 오래 가지 않고요. 공법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제가 가르치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못 쳐다봐요. 미안해서. 이 형광등 쳐다보고 강의해야 된다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저는 민법도 공부해봤고 법대 다닐 때 공법도 공부해봤는데 두 개의 난이도 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공법 옛날에 공부했던 거 물론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민법은 지금도 조문을 다 외워요. 왜? 민법은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조문을 다 외우지 지금도. 뭐가 몇 점 다 외운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야 민법은. 근데 공법은 무슨 조문을 외워. 다 새로 만들어진 거. 자고 나면 다 새로 바뀌어 있고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법은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해 놓으면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이 공법은요 잠시 손을 놓는 순간 이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공법은 손을 놓으면 안 돼. 그 잘 때도 공법책 끌어안고 자던가 공법책을 비고 자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날 때 어디 귀향하실 때도요 공법책을 갖다가 핸드백에 넣어서 가던가 이렇게 그냥 품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그거 하나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나오죠. 요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어요.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우리가 이론적으로요.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래요.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말은 제가 쓴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얘기예요.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는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에 용량하고요. 시설에 용량하고 그 도시의 개발행위의 양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개발행위의 양을 일치시킨다. 이 개발행위 양이 바로 인구수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인구수와 그 도시의 도로나 초등학교라든가 상하수도 용량이 있죠. 이것을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게끔 일치시키는 제도를 국토부가 발표한 명칭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한다.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제도가 두 가지예요. 제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요. 관리 구역하고 하나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두 개인데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요게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기반 시설 연동제가 입법화된 거고요. 여기 다 2003년도 1월 1일 날 신설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신설된 제도인데요. 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어느 도시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됩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 개발 행위가 집중이 되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되면 바로 일어나는 현상은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가 되고 도로가 차로 꽉 막혀 버립니다. 이럴 때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면 되는데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게 확충이 곤란하대요. 곤란한 이유는 도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초등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이 없거나 땅이 있다 그래도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설치 못하겠다. 이랬을 때는 이제 기반 시설 늘리는 걸 포기해요. 대신 인구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인구 유입을 방지하겠대요. 자, 인구를 줄인다. 인구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면 돼요. 다른 학원에서 인구 유입 방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폭탄을 던진다. 살인마를 풀어놓는다. 예? 저 같으면은 그 도시 입구에서요 시험장을 열어서 공법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자만 들어오게 하면 저 혼자 살고 있을 거야. 우리 중에 나 혼자. 저는 60점 맞을 자신 있거든. 나는 60점. 속으로 참 자랑이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 예, 난 60점 맞을 자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구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건물을 작게 짓게 하는 거야. 사람이 살 공간이 줄어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못 살죠.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길에서 사는 사람 빼놓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게 결론이에요. 강화. 그러니까 한 20층 지을 때를 10층으로 줄여버리면요. 사람이 살 공간이 절반 줄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기반 시설을 같이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반 시설 늘리기 힘들다고 이걸 포기하고 인구 수를 줄여서 인구를 기반 시설의 용량에 맞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딸 부잣집에 딸이 7명이 있었는데요. 방이 3개야. 기반 시설이 부족해.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다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졸업식에 참석 못한 적도 있어. 졸업하기 먼저 시집 가는 바람에. 왜?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거잖아.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예? 배가 늘어납니다. 중개사 공부하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지를 사이즈를 계속 늘리는데 더 이상 늘릴 데가 없어 이제. 천이 없어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바지 사이즈에 몸을 맞추는 거지. 이게 뭐예요? 기반 시설의 용량에다가 인구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대요. 2003년도에 만들어서 한 번도 실제 지정된 적이 없다. 시험에 나올까요? 나와요. 자주 나와. 작년에도 나왔어. 그러면 왜 한 번도 지정된 것이 없는 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을 매일 쏘나? 갖고 겁만 주는 거야. 이거 갖다는 겁 주는 겁니다. 언제든 지정당할 수 있다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요. 그래서 예전에 지정을 검토했던 지자체가요. 경기도 용인시였어요. 경기도 용인시가요. 예전에 그 진짜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갈 때 말이죠. 도로가 꽉 막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제가 용인대학교의 시간 강사였습니다. 2003년도에 일주일에 하루씩은 제가 용인대학교에 가서 경찰행정학과에 제가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기 교대역에서요 셔틀버스를 탑니다. 용인대학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잘 달리다가 갑자기 졸고 있는데 좀 느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가 용인 시내로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차가 진짜 꽉 막힙니다. 도로는 좁은데 밖을 딱 보면은요 무슨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동산이 아무리 차가 서행을 하다가도 10분 지났는데 계속 부동산이야. 그 얼마나 부동산이 많은 거야 용인에요. 입구에 다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겨우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하는데요. 여기 용인을 갔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층을 짓는 용적률을 절반인 10층으로 줄이면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족 해결되겠죠. 근데 결국 지정을 못한 이유가 20층 짓는 아파트를 10층으로 줄인다. 용적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마인드가 없어서야. 아니 아파트 공급이 절반으로 줄면은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지. 그렇죠. 이게 자신이 없어서 지정을 못한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지. 용적률 절반이니까. 아니, 폭등하면은 부동산 값이 오르죠. 그럼 여기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옆에 도시로 가야죠. 옆에 도시는 또 올라가겠지. 결국에는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정 못한 거예요. 용인에서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매주 용인이 지정될까 말까 지정될까 말까 하다 결국 안 된 것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까 봐 지정 못한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인구가 증가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근데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곳이에요. 도로 추가 설치, 학교 추가 설치할 땅이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게 기반 시설을 설치할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는가? 비용 부담이 중요한 거예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요. 지정 사례가 꽤 있어요. 우리 토평이라는 데 있죠. 저 구리 가다 보면은요.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예전에요. 예,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사연이 많아요. 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아까 2003년도에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국토계획법에서 빠져나갔었어요. 가출한 거야.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국토계획법에서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얘가요. 그리고 특별법이 생겼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그 특별법으로 가출했다가 특별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다시 귀가를 했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다시 귀가를 했다고. 근데 문제는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가출할 때는요. 조문이 몇 개 없었어요. 나갈 때는.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귀가할 때는요. 엄청나게 늘어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야. 예. 엄청나게 늘어난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어. 법조문이. 이 조문 시험에 나올까요? 나와요. 예. 몇 개의 조문만 딱 찍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때 귀가할 때 가지고 온 조문은 대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는 거고요. 몇 개만 딱 찍어서 공부해야 돼요. 왜? 양이 너무 많거든. 예. 자, 그래서 거기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나와 있죠.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책에 몇 개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